속보, 미쳤다 진짜. 축구협회, 홍명보 연봉 공개 파장. 대표팀 새 감독 홍명보 연봉 알려지자 국내 축구팬들 난리 나버린 상황. 디귿디귿. 홍명보 감독이 차기 사령탑으로 내정되면서 역대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 연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7일 이임생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는 홍명보 연봉이 외국인 지도자 수준임을 시사했다. 차범근 전 감독 연봉은 약 1억 2천만원 수준이었다. 1998년 프랑스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에서 무려 6승 1무 1패라는 압도적인 성적으로 통과했다. 당시 월드컵 1승은 물론 사상 첫 16강 진출이라는 기대감이 컸다. 최강희 전 감독 연봉은 약 5억 원으로 알려졌다. 당시 전북의 지휘봉을 잠시 놓고 대표팀 선정이 된 최강희 감독 자신이 직접 임기를 2013년 6월까지로 정했다. 한국 축구를 월드컵 본선에 올려놓은 뒤 다시 전북으로 돌아가겠다는 의미였다. 조광래 전 감독 연봉은 5억 5천만 원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대한축구협회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까지로 단 한 경기를 앞두고 불명예 퇴진했다. 한국 축구대표팀을 2번이나 이끌었던 허정무 감독 연봉은 약 7억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2010 남아공 월드컵 본선 출전 32개국 중 20위였다. 하지만 실제 받은 연봉은 약 5억 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허정무 감독은 국가대표 감독으로 사상 최초 원정 월드컵 16강 진출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수장이었던 신태용 전 감독은 연봉 약 6억 5천만 원을 받았다. 본선 진출 32개국 감독 중 스웨덴의 얀 안데르손 감독과 함께 공동 25위에 올랐다. 신태용 감독은 지난 2018년 성적 부진으로 경질된 슈틸리케 전 감독에 이어 소방수로 투입됐다. 특히 당시 피파 랭킹 1위였던 독일을 상대로 2에서 0 승리를 거두며 이변을 일으켰다. 홍명보 전 감독 연봉은 약 8억 원 수준이었다. 홍 감독은 2013년 6월 최강희 감독 후임으로 대표팀 지휘봉을 잡았다. 하지만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 1무 2패로 조별리그 탈락 후 비판 여론에 지휘봉을 내려놓았다. 차기 사령탑 홍명보 연봉은 약 10에서 2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 7일 이임생 이사는 외국인 감독과 연봉 차이가 나는 부분은 당당하게 요구했다. 액수는 밝힐 수 없다. 다만 이제 한국인 감독들도 외국인 감독 못지않게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10일 YTN 보도에 따르면 벤투 감독은 사단으로 움직였지만 감독만 보면 18억 물결표 20억 원 수준의 연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클린스만 전 감독은 30억 정도 수준이었다. 매체는 홍명보 감독이 울산 HD 부임 연봉 10억 원으로 당시 파격적인 계약을 맺었다고 전했다. 홍 감독은 지난 2020년 12월부터 울산을 이끌어왔다. 이어 이임생 이사 발언으로 볼 때 홍명보 감독 연봉을 10에서 20억 원 수준으로 추정했다. 다만 연봉을 조금 더 받는 액수 때문에 대표팀 사령탑을 수락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홍 감독은 울산 문수축구 경기장에서 열린 광주FC와의 정규리그 홈경기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대한축구협회의 감독 선임을 받아들인 이유를 밝혔다. 자신의 월드컵에서의 실패를 만회하고자 하는 명예회복 의지가 연봉보다 더 크게 반영됐을 거로 추정했다. 하지만 중동으로부터 거액의 연봉을 제안받고도 홍명보 감독의 설득으로 팀에 남은 베테랑 선수나 홍 감독의 러브콜 속 울산 이적을 결심한 선수들은 정작 사령탑이 시즌 도중 떠나는 황당한 상황과 마주하게 됐다. 한편 홍명보 감독은 2026년 6월 열리는 북중미 월드컵이 끝나도 감독직을 이어간다. 2027년 1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아시안컵까지 임기가 보장됐다. 2. 축구협회 향한 박지성 이영표의 바른말. 용감함과 공허함 사이 SS 포커스. 너무 과한 기대일까? 박지성과 이영표는 한국 축구를 대표하는 전설 중의 전설이다. 레전드라는 표현도 부족할 만큼 위대한 현역 시절을 보냈다. 2002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이었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라는 거대한 세계를 한국에 소개한 선구자였다. 이들이 꺼내는 메시지는 그래서 더 무겁다.
파급력도 크다. 박지성과 이영표가 대한축구협회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자 대중은 사이다라며 지지한다. 실제로 두 사람이 꺼낸 말 중에 틀린 내용은 거의 없어 보인다. 협회는 비판받은 것 이상으로 무능력하고 한심하다는 평가에서 자유롭지 않다. 박지성과 이영표의 펀치는 협회와 정몽규 회장에게 확실한 데미지가 될 만하다. 이들 입장에서도 용기가 필요했던 행동일 게 분명하다. 대중의 열광을 뒤로하고 축구계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 사이에서는 박지성과 이영표의 바른말 이면의 공허함을 주목하기도 한다. 두 사람의 은퇴 후 행보 때문이다. 이영표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협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그가 부회장으로 일하던 당시에도 협회는 졸속 행정, 시스템 붕괴 등으로 인해 비판받았다. 이영표가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아시안컵 개최 사업은 처참하게 실패했고 승부조작 축구인 사면 등 부정적인 이슈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영표는 이 문제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불과 지난해의 일이다. 이영표는 자신이 직접 감독을 선임할 기회를 잡을 수도 있었다. 2017년 당시 이임생 기술위원장은 개인적으로는 이영표 같은 훌륭한 분이 와서 한국 축구를 빛내주기를 희망한다. 며 이영표가 기술위원회에서 일하길 원한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이영표는 이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 박지성도 다르지 않다. 그는 지난 2017에서 2018년 협회 유스전략본부장을 맡았다. 은퇴 후 처음으로 축구 조직에서 일했는데 박지성은 1년 만에 협회를 나왔다. 협회 내부에서 한계를 느꼈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일각에서는 영국 체류 문제 때문에 조기에 물러나는 게 아니냐는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 게다가 박지성은 행정가로서 일하고 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가 테크니컬 디렉터로 일하는 전북은 K리그 1 11위에 머물며 강등 걱정을 하고 있다. 구단 안팎에서는 박지성 책임론이 나온 지 오래다. 누군가가 박지성이 협회를 향해 비판한 것처럼 박지성을 향해 목소리를 낸다면 그는 어떠한 답변을 내놓을까? 실제로 전북 구단과 밀접한 복수의 관계자는 그의 발언에 냉소적으로 반응했다. 반면 박주호는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만큼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하고 비판할 자격이 된다는 반응이 줄을 이룬다. 실제로 진흙탕에서 몸으로 부딪히며 느낀 한계를 이야기하면 당연히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박주호가 순식간에 한국 축구의 영웅처럼 떠오른 배경이기도 하다. 협회의 회의적인 축구계에서도 적어도 박지성, 이영표 정도의 거물이라면 입으로만 비판할 게 아니라 한국 축구를 건강하게 만드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해낸 후 입을 열어야 한다는 정서가 존재한다. 하기 싫은 지도자를 하라는 것도 무조건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이들이 주어진 역할을 잘 해냈거나 혹은 한국 축구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뛰었다면 한국 축구가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을 뿐이다. 3. 들판 불길처럼 번지는 홍명보 선임 논란. 문화체육관광부가 직접 나서나 문제가 있다면 문화체육관광부, 이하 문체부, 권한 내에서 조사하겠다. 홍명보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 선임 사태가 정부의 입을 움직였다. 15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문체부 관계자는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을 고려해 그간 지켜봤으나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축구협회의 운영과 관련해 부적절한 부분이 있는지 대표팀 선임 감독 과정에 하자는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이어 문체부 관계자는 문제가 있다면 문체부 권한 내에서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축구협회는 지난 7일 홍명보 울산 HD 감독을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에 내정했다고 공식 보도한 뒤 13일 홍 감독의 감독 선임을 공식화했다.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석은 지난 2월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이 경질된 후 약 5개월간 빈자리로 남아있었다. 이에 축구협회는 당초 5월 안에 외인 감독 및 정식 감독을 선임하겠다고 공표했지만 지지부진한 협상력으로 난관에 부딪혔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급하게 방향을 바꾼 축구협회는 황선홍 대전 하나시티즌 감독과 김도훈 전 감독을 연속으로 임시감독에 선임하며 A매치 대표팀을 어영부영 운영했다. 감독 선임 작업은 계속해서 난항을 겪었다. 제시 마시현 캐나다 대표팀 감독,
헤수스 카사스 이라크 대표팀 감독 등이 후보군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는 셰놀 비네슈 전 FC 서울 감독이 한국인의 유독 강한 의지를 보였지만 축구협회 측에서 선호하지 않는다는 보도가 대대적으로 퍼졌다. 여기에 더불어 지난 8일에는 박주호 축구협회 전 전력강화위원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 캡틴 파추오를 통해 축구협회의 비상식적인 행정 절차를 낱낱이 폭로했다. 박 위원이 영상을 찍은 날은 축구협회가 홍명보 울산 HD 감독을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으로 내정했다고 발표한 날이기도 했다. 설상가상으로 박 전 위원은 영상을 통해 홍 감독의 선임 소식을 접하며 충격받은 반응을 보였다. 이 영상을 통해 박 위원은 대중에 알려지지 않았던 대표팀 감독 선임에 대한 내부 현황을 디테일하게 지적했다. 정혜성 전 전력강화위원장의 사퇴 전까지 12번가량의 회의를 거쳤으며 협회 내부에서는 외인 감독보다 국내 감독을 훨씬 선호한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당시 박 위원은 제시 마시 캐나다 대표팀 감독을 협회에 추천했지만 대부분 관심이 미미했으며 더러는 마시 감독이 누군지 모른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한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이 경질된 후 임시감독 선임 이야기도 전해졌다. 박 위원은 당시 적법한 절차가 아닌 적당한 한국감독 후보군 박항서, 홍명보, 황선홍을 추려놓고 투표로 결정했다고 전해 충격파를 던졌다.